자, 첫 번째 경기. 네, 요거는 저는 도르트문트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경기. 자, 일단 뭐 돌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저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다음에 원정팀 뭐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페이스가 좀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좀 4연패를 하며 부진했을 때보다는 흐름이 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부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나 이제 좀 다시 좀 흐름을 타고 있는 그좀 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슈투트 역시 이제 좀 최근 좀 3연패를 좀 거두며 이제 하락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컵 경기 아우쿠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패는 끊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슈투트 역시 이제 최근 뭐 계속해서 좀 연패를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그래도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아, 유타 프렌 막폴인데 말이 되나요? 아, 그게 이제 뭐 피닉스가 좀 마지막에 또 3점 또 넣어서 또 연장 좀 갔었죠. 예. 근데 지금 뭐 경기는 제가 보고 있지 않는데 이게 피닉스가 지금 뭐 완전히 좀 벌리고 있나 봅니다. 그럼 뭐 그냥 네. 아, 또 똥 밟았다고 좀 생각해야죠. 그런 경기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최근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돌문이 더 좋긴 하지만 여전히 뭐 경기력이 그리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역습에 좀 취약한 면모를 좀 종종 보이며 좋은 득점 기회를 잘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가 좀 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그러니까 뭐 최근 이제 좀 성적과는 좀 별개로 뭐 여전히 좀 돌문의 뭐 경기력이 좀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물론 뭐 이제 돌문뿐만 아니라 슈투트 역시 이제 최근 뭐 경기력이 뭐 기대보다는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가량씩 뭐 돌문과 달리 3일 정도 쉬고 경기를 좀 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좀 다소 열세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뭐 그래도 약간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최근 뭐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슈투트가 극강의 좀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면에서는 일단 슈투트가 더 우세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맞대결에서는 슈투트가 이제 돌문 상대로 홈에서 그냥 5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압도적인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고려는 해야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현재 이제 슈투트가 뭐 돌문 상대로는 좀 4연승을 좀 거두고 있죠. 그만큼 약간 이런 좀 상성적인 면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현재 1.57대 좀 돌문 승은 뭐 그리 좀 메리트는 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슈트트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만한 요소가 이제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돌문보다는 뭐 배당 대비 슈트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슈투트 사이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슈투트 가르트 프렌슨 보는 경기. 아, 그럼 3.5 기준은 네,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슈투트 프렌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대 우니온 베를린 경기. 자, 일단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거죠 호펜하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오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뭐 두 팀은 각각 이제 15위, 14위로 이제 순위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승점은 단 3점 차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호펜하임이 이제 승리를 좀 거두게 된다면은 우니온 베를린의 순위를 좀 제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양 팀의 좀 순위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승점 6점짜리 좀 경기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좀 매치업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좀 플레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근래 밤가트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공격적인 전술을 좀 기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와 별개로 최근 득점력이 대체로 좀 저조하다 보니까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수비가 안 좋은 그런 호펜하임 상대로는 이번 경기 이제 우니온 베를린 역시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우니온 베를린이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서는 거에 비해서는 좀 결과를 좀 못 가져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좀 수비가 안 좋은 그런 호펜하임이 좀 상대다 보니까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더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좀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다만 근데 뭐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뭐 이제 공격 전개만 봤을 때는 현재 우니온보다는 호펜하임이 더 간결하면서 좋고, 그리고 득점력 또한 지금 호펜하임이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기가 화력전으로 간다고 해도 호펜하임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7연패 중으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원정에서의 좀 많은 약세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호펜하임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호펜하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호펜하임 승보는 경기 내지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호펜하임 승에 2.5점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리치 대 이제 더비 카운트. 자, 노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지금 일단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사인즈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더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패를 좀 거두다가 최근에 이제 스완지 상대로 이제 대승을 좀 거두거나, 그리고 와포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흐름을 좀 전환한 거와 더불어 공격력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지 현재 좀 노리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현재 뭐 8연패 중으로 극심한 부진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공격은 물론 이제 이전에 끈끈했던 수비마저 좀 무너지면서 지금 공수 방면에서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도 좀 많이 망가진 그런 좀 최근에 좀 더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그래도 홈에서 노리치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그래도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좀 수비 라인 좀 조율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좀 전환도 좀 느린 그런 좀 더비 상대로 이제 노리치가 어느 정도 좀 침투나 좀 역습을 좀 통해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그래도 이제 노리치가 홈에서 경기를 좀 운영하면서 공격 또한 좀 주도할 수 있는 그좀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물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포워드인 사인즈가 빠진 거는 분명히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최근 뭐 사인즈 없이도 이제 노리치가 연승을 거두며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스완지 상대로는 무려 5골을 좀 넣었을 만큼 폭발적인 좀 득점력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뭐 사인즈에 대한 이제 좀 의존도가 크지 않을 뿐더러 좀 사인즈가 없어도 공격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것도 노리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현재 지금 뭐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차이 등을 다 고려했을 때 전부 다 이제 지금 노리치가 우세하다 보니까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노리치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노리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노리치 승 보는 경기. 안 그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리치 승에 2.5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이제 포츠머스 경기. 자, 일단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스태필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헐시티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패를 당하는 굴욕을 좀 맛봤지만 그 후에 뭐 더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빠르게 안 좋은 흐름을 좀 전환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다시 이제 1위 경쟁을 좀 이어갈 수 있게 된 그런 좀 세필드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홈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며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다만 지금 뭐 홈에서의 좀 포츠머스의 그 좀 활약은 괜찮긴 하지만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7연패 중으로 굉장히 좀 큰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은 물론 공수 밸런스까지 현재 완전히 좀 무너지며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홈과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좀 포츠머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이제 이 경기 역시 뭐 세필드가 홈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포츠머스 좀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좀 소유하면 이제 좀 템포 조절하며 그러면서 좀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조직력이 좀 좋고, 그리고 수비 전환이 좀 빠르면서 라인줄 또한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세필드 상대로 포츠머스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포츠머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래도 역습 전개가 좀 좋은 팀이긴 한데 그렇죠, 역습에 대한 대처 또한 좋은 건 좀 세필드다 보니까 이런 좀 세필드 상대로 포츠머스가 약간 좀 공격에서 좀 힘을 쓰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공수 방면에서 전부 이제 세필드가 이제 우세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경기 역시 뭐 이제 현재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세필드가 우세할 뿐더러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여기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부는 점수. 그럼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에 2.5점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이제 본머스. 자, 잉글랜드 FA컵 이제 32강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레이, 그리고 칼버트 루이, 그리고 망갈라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거죠 에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바닐슨, 그리고 이제 위나, 그리고 세네시, 그리고 이제 아담 스미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양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주축 그런 좀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많은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레스터 상대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압도적인 좀 경기력을 좀 보였고 이로 인해 현재 좀 3연승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모에스 감독이 좀 부임한 후에는 경기력이 많이 좋아진 그런 좀 에버튼이고, 그리고 좀 좋은 흐름 또한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2달 가까이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최상의 모멘텀을 좀 유지했지만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긴 무패 행진을 좀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다만 물론 이제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좀 아쉽게 지면서 이제 긴 무패 행진이 끊기긴 했지만 확실히 이번 시즌 뭐 현재까지 뭐 본머스가 보여줬던 좀 퍼포먼스를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많이 좀 스텝업한 그런 좀 상태다라고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좀 나서면서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는 좀 팀이긴 하지만 에버튼이 좀 최근 압박에 대한 대처가 지금 굉장히 좋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들 상대로 공격을 좀 잘 틀어막으며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풀어간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홈에서 뭐 본머스의 좀 공세를 좀 잘 틀어막으며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뭐 이번 경기는 뭐 오히려 이제 홈에서 에버튼이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좀.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본머스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현재 기세가 물오른 그런 모에스의 에버튼을 본머스가 그것도 원정에서 저지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행진을 이어갔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무패행진이 끊겼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제 이번 경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충분히 그래도 홈 에버튼이 이제 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을까 좀 홍천 생각을 합니다. 만수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만수르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에버튼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에버튼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네, 언더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에버튼이 좀 본머스의 공격을 좀 틀어 막으면서 결과를 좀 낸다고 이제 좀 경기 양상 좀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요소가 있어서 이런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지로나 경기. 자, 일단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니콜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이니고 루이즈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니코 윌리엄스의 좀 결장으로 인해 어느 정도 좀 측면에서의 좀 파기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단조마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반기보다는 다소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1월에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슈퍼컵에서 진 후로는 이전에 비해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그런 좀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4연패를 좀 거두며 이제 하락세를 좀 타다가 직전 경기에 라스팔마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연패는 좀 끊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지로나가 뭐 직전 경기에서 좀 승리를 거둬서 연패를 좀 끊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경기 내용이 좀 좋지 못하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더더욱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홈 빌바오 상대로 지로나가 고전할 가능성이 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빌바오가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이제 뭐 침투나 좀 컷백 등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이제 전개하면서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이런 약간 뭐 경기 흐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좀 빌바오가 이제 지로나 상대로 유리하게 좀 풀어갈 그런 매치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들어봤네요. 네. 자, 일단 뭐 두 팀은 뭐 작년 10월에 뭐 마지막으로 좀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빌바오가 PK를 무려 3번이나 실축을 하는 바람에 좀 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이제 후반 막판에 좀 지로나가 결승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2대1 승리를 좀 거뒀던 그런 좀 직접 맞대결이었죠. 네.
자, 다만 이제 그때와 달리 이제 이번에는 빌바오가 원정 양인 그런 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맞대결처럼 이제 크게 삽질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 빌바오가 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바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빌바오 승부는 경기. 안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바오 승에 2.5씩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더비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레알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디거, 그리고 밀리탕, 그리고 카르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좀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거죠 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전 수비수인 르누르망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에스파뇰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충격적인 좀 결과를 좀 초래했지만, 이후에 이제 레가네스 상대로 좀 전력 누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을 좀 환기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직전 뭐 경기에서 이제 뭐 벨링엄, 이제 음바페와 같은 이제 핵심 코어드들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홈 레가네스 상대로 이제 3골을 넣으며 굉장히 좀 좋은 좀 저력을 좀 보였던 그죠 레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컵 경기에서는 이제 헤타페 상대로 5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압도적인 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꼬마 역시 굉장히 최근 이제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다시 좀 물오른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뭐 현재 뭐 레알은 1위, 그리고 꼬마는 2위로 승점은 단 1점 차밖에 좀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좀 결과에 따라서 이제 1위가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경기를 꼬마가 잡는다고 하면은 이제 레알을 제치고 이제 리그 1위로 이제 좀 올라서게 좀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승점 6점짜리 좀 빅매치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 뭐 초반에는 탐색전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지만, 최근 양 팀의 그런 공격력이 좋고, 그리고 바로 전진에 좀 템포를 끌어올려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뭐 탐색전으로 좀 가다가 가면 갈수록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꼬마나 지금 레알이나 뭐 전지성이나 공격적이 아주 좋고, 그리고 침투, 뭐 컵백, 역습 등 공격 패턴도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그런 공격적인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가 좀 마냥 좀 탐색전으로 약간 좀 이어지기보다는 점점 갈수록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요소가 있는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일단은 두 팀 다 이제 컵 경기를 좀 뛰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레알에 비해 이제 꼬마가 하루 더 쉬고 경기를 좀 뛰기 때문에 좀 미세하게나마 좀 체력적으로는 이제 꼬마가 더 우세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의 좀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정규 시간 기준 최근 뭐 7경기 중에 6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을 만큼 양 팀이 좀처럼 좀 승부를 좀 가리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았어요. 네. 좀 그만큼 이제 좀 최근 뭐 두 팀이 좀 맞붙을 때마다 매번 좀 비등비등한 경기를 좀 치르면서 굉장히 좀 뭐 50대 50 좀 경기를 좀 치렀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좀 상성적인 면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가 좀 마냥 좀 레알이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로 뭐 아까도 이제 잠깐 좀 언급했듯이 현재 뭐 꼬마의 지금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굉장히 지금 물이 올랐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저는 뭐 레알이 좀 생각 이상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레알의 그런 뭐 1.78대 그런 좀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프랜스 보는 경기 내지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 프랜승에 2.25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엠폴리 대 이제 AC 밀란. 자, 엠폴리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1명, 또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 4대1 대패를 좀 당하며 다소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러면서 현재 뭐 8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성적 또한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수비가 강점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강점인 수비가 좀 무너졌다 보니까 자연스레 좀 성적도 안 좋아진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양한 선수들을 좀 영입하거나 내보내며 선수단 개편을 굉장히 좀 크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직전 경기 좀 로마를 상대했는데 이제 홈에서 좀 상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일단 뭐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선수단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력이 떨어질 우려가 좀 어느 정도 좀 있었지만 이제 우려와 달리 좀 생각보다 조직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며 기존의 팀 케미를 이제 크게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직전 뭐 로마전에서는 최근 경기들 중 가장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직전 뭐 로마전에서는 이제 이번에 좀 새로 영입한 이제 뭐 주앙 펠릭스, 이제 뭐 산티아고 히메네스나 아무래도 이제 소틸이 좀 교체로 출전을 했었고, 그 중에서는 이제 펠릭스가 좀 골을 넣으며 이제 순조로운 좀 출발을 좀 보이기도 했죠. 네. 그렇죠. 자, 그만큼 확실히 이번 좀 겨울 이적 시장 좀 영입을 좀 통해 앞으로가 더 좀 기대되는 그죠 AC 밀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밀란이 점유율을 그래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엠폴리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우위를 좀 점하며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봅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최근 이제 좀 엠폴리가 좀 중원에서의 힘이 이전보다 더 떨어졌다 보니까 그런 뭐 엠폴리 상대로는 이제 밀란이 좀 더 쉽게 좀 중원을 좀 장악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일단 특히 그리고 이제 뭐 전진성이나 뭐 공격 전개, 그리고 이제 공격 패턴 등 이런 뭐 공격적인 부분은 이제 밀란이 훨씬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근래 뭐 펠릭스와 이제 히메네즈까지 좀 영입을 하면서 이제 공격 옵션도 많이 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뭐 밀란이 뭐 엠폴리 상대로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전부 좀 고려했을 때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C 밀란 승 보는 경기. 네, 안 그럼 언더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C 밀란 승에 2.2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네. 자, 일단은 셀타비고 대 이제 베티스 경기. 이 경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베티스 프랜승을 보거나 안 그러면 이 경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뭐 베티스 프랜승을 좀 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베티스가 또 원정에서 셀타비고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한번 뭐 무승부로 좀 끝낼 가능성이 더 있다고 좀 판단이 돼서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이제 레버쿠젠. 요거는 저는 배당 대비했을 때 볼프스부르크 프랜스 쪽 접근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레버쿠젠이 주중에 이제 쾰른과 이제 컵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치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런 좀 챔스 일정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뭐 레버쿠젠의 그런
그런 약간 좀 1.7대 그런 원정 뭐 정맥 사이드는 전혀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볼프스부르크 프렌스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이거는 뭐 결과 상관없이 오바로 충분히 흘러갈 만한 경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볼프스부르크 프렌스의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 대 르아브르. 네, 일단은 지금 뭐 양팀 좀 경기력 차이가 너무 워낙 좀 크게 나죠. 그리고 이제 뭐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이번 시즌 뭐 가장 지금 뭐 리강 내에서 좀 떨어지는 좀 팀이고, 그리고 강등도 좀 유력한 팀이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 뭐 경기력 지금 완전히 다 좀 무너졌기 때문에 뭐 이런 르아브르 상대로는 좀 그래도 릴이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릴 사이드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1엔디 기준은 이거는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릴승 마인승의 어느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